그 정치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들은 뭐 줄타nek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해서 진압이 안 되면 반드시 탄핵을 해서라도 진압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제 두 가지 양론이 있는 건데 실제로 압도적 다수는 빠르게 이 내란 상황을 종식하라는 국민적인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그 두 밖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는 작업은 결국 중요한 게 네. 소위 내란죄를 적용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그게 한 갈래고 다른 네. 하나는 대통령을 계속시키느냐 파면시키느냐 하는 탄핵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 포함해서 검찰에서 하는 이게 두 개의 바퀴로 흘러나가는 거니까 이걸 동시에 추진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제 그 우리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표를 했고 아마 대통령 그 응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이 과정이 네.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네. 만약 대통령에 대한 소위 인신이 확보가 되면은 네. 그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가 그렇겠죠. 있고 예. 그러면 내란 진압의 측은 진전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 기간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 헌법재판소 3인 임명에 관한 건 또는 그 내란 특검에 관한 것들에 대한 윤곽이 잡히겠죠. 그럼 하여간 이게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하여간 정치적 그 이행기를 평화롭게 그리고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120년 전에 외교권 박탈했던 나라인데요. 뭐 그때 뭐 나라가 있었냐 없었냐 뭐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은 뭐 나라가 있긴 뭐가 있냐 뭐 국적이 뭐가 있었냐 막 이제 지난 여름에 그 광복절 즈음에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올해 우리 국민들이 참 그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학생들이 그 사회 교과서 배우는데 계엄편을 배운대요. 조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보고 있으니까. 피부로 이제 계엄을 겪은 세대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올 한 해 선생님께서 조금 전반적으로 아마도 이제 그 대통령 파면이 되면 이제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또 있고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좀 어떻게 흘러가는 게 좋겠다고 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대선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어떻게 전환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불확실성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처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국 사법 그 형사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대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 자체도 또 이재명 대표 지지 세력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게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순조롭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어요. 이번 12.3 계엄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회나 시민이 깨어있는 정신과 자세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렸듯이 저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바른 길 정도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에서는 나올 것 아닌가. 그럼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아, 그거죠. 그게 예.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민주주의 회복력, 예. democratic resilience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적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헌정 질서와 법치라고 하는 것이 네.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제도와 구조의 문제거든요. 네. 에이전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예,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의 정치 평론을 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사람의 포커스를 해서 맞아요. 누가 되느냐를 보는 건데 예.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 놓은 헌정 질서를 네.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네. 법치 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계속 작동이 될 것인가. 예. 선거는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시민 참여는 공정한가, 네. 자유로운가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그 수준을 평가할 것인데 네. 저는 뭐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응원봉 선생님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없어요. 네. 응원봉을 든 10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민운동 쪽에서는 20대, 10대 청년 남성들의 룸이 좀 없지 않냐. 그런 이제 우려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세대 통합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보자면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데 그 특별히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응원봉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건 좀 어떻게 그건 뭐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BBC 이번에. 포함해서 예. 여러 군데서 많이 했는데 하여간 외신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MZ 여성 세대들이 정치 의식과 예. 참여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동감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아주 엄청나게 극찬을 해요. 극찬. 예. 예. 그래서 한국이 미래가 예. 밝은 이유는 예. 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음. 우선 생동감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밝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MZ세대하면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고 협력할 수 없고 예. 자기만 챙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장경을 보면은 예. 그 20대의 젊은 여성들 예. 또는 30대 네. 또는 10대의 젊은 여성들이 예.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예. 있고 예. 하나의 그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집단 의식을 만들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앞에 나가면은 네. 남성도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여성과 남성을 또 소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여성이 밀고 나가면 남성도 같이 가고 그리고 우리의 손주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는데 네. 기성세대도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뭐 1년에 소위 반 정도는 해외를 돌아다니는데 네. 어느 다른 나라에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런 정치 역할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 모시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절망적 상황에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희망이 움트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미국도 지난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이게 그 MZ 세대 젊은 여성들이 지키고 있다. 남성들도 함께한다. 예. 저는 그 K 디모크라시는 우리가 예. 이제 한국하면 K 칼처에서 네, 한국 문화를 예. 얘기하는데 지금 뭐 새로운 대명사가 나온 게 K 디모크라시거든요. 예.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예. 결국 그 원동력은 예. 기성세대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10대, 20대, 30대의 젊은이들에게 예. 되는 건 그건 마치 예. 4.19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 됐던 거랑 똑같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은 젊은 세대가 살아있을 때 한국의 미래는 항상 밝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2025년은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회에 그 막 서로 엄청난 그 특히 그 남태령 고개에서 2박 3일 트랙터 이제 시위가 벌어졌을 때 뭐 무슨 곰탕 뭐 막 엄청난 뭐 난방버스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이제 협력적으로 시민들께서 응원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 그것도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뭐 여의도에서 그 선지급 제도 그러니까요. 같은 거 그건 예. 누구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 그 장자크 루소가 꿈꾸었던 예. 소위 일반 의지가 작동하는 예. 소위 새로운 공동체 예. 그걸 보여준 거죠. 예. 그 어느 누가 그렇게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 익명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500만 원, 네. 200만 원 주고 선집 그렇습니다. 누구나 와서 뭐 먹게. 이건 한국 아니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비관적 입장을 갖다가도 네. 그런 상황들 보면서 한국의 미래는 있구나. 네.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요새 그 트랙터가 많이 그 고장이 나가지고요. 전농 계좌에 후원금 보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 농사 잘 지어서 쌀밥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트랙터에 그렇게 응원금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여하튼 2025년에는 과거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희망을 가져야죠.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적 이행 가능할 겁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할 겁니다. 안보 위기 극복할 것입니다. 저는 희망을 갖는 희망의 새 정치, 새 경제, 네. 새 사회 네. 이걸 기대해 봅니다. 예. 선생님 표정이 약간 소년 같은 그런 미소가 퍼지는 모습을 보니까 안도와 안심이 됩니다. 올해 첫 방송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또 신년 인터뷰로 선생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